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카마라 카드 게임, 이친 시대 카드를 조금 미리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아컴DB에서 볼 거고요. 풀카드로 보죠. 청규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뭐라 해야 될까 라방하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시작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자, 맨 위에 있는 조사자 카드부터 보도록 하죠. 처음에 나오는 카드 이제 수호자 카드죠. 수호자 카드인데 레오 앤더슨이라는 카드고, 의지가 4고 지식이 3이고 힘이 4고 민첩이 1이죠. 민첩이 상당히 낮은 그런 수호자고, 그리고 체력 8 정신력 6이고, 자, 능력이 당신의 차례가 시작된 이후 조력자 자산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한다. 이때 자원을 1만큼 줄인다 라고 되어 있죠. 조력자 자산 플레이할 때 조금 좋은 그런 조사자인 것 같고, 엘더 사인 효과도 플러스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3장 중에서 조력자 카드 한 장을 뽑아서 가지고 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0에서 이 무법자 카드랑 0에서 5 중립 카드, 무법자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법자 카드를 쓸 수 있는 수호자가 드디어 나왔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밑에 나오는 카드 M1918 브라우닝 자동 수총인가요? 원어로는 BAR이 어떻게 브라우닝 자동 수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비용이 경험치가 4죠. 다음 탄약이 8발 올라가고요. 탄약을 1에서 5발, 한 발에서 5발까지 소비를 하면 공격을 하는데, 공격에서 X값만큼 힘을 얻네요. 근데 이 힘이 탄약 소비한 만큼 피해를 주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탄약을 소비한 만큼 공격 올려주는데, 사실 피해가 추가되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힘을 펌핑해주는 건 알겠는데, 게다가 또 양손 무기거든요. 그래서 전기총 버리고 이걸 쓸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소모하실 때는 힘 2개 보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굳이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약간 그런 카드죠. 탄약이 좀 많아서 쓰는 건가? 전기총보다는. 자, 두 번째는 등유인데, 등유는 경험치가 저 코스트가 3이고요. 경험치 1짜리죠. 그 다음에 의지 아이콘 하나 붙어있고, 소모품 3개를 올려놓고 등유에 소모품이 없는 경우에 등유 버립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적이 쓰러졌다면 등유를 소진하고 소모품 1개 소비를 해서 조사자랑 조력자 카드가 도합 공포 2를 회복합니다. 생긴 거는 되게 추가 데미지 주는 것처럼 생겼는데 실상은 공포를 회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자랑 조력자의 공포를 회복하는 카드죠. 탄약 소비한 만큼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탄약을 소비한 만큼 피해를 준다고요? 그렇네요. 그렇네. 그죠. 맞네요. 요게 있네. 일반적인 피해 대신 X피해를 준다고 했으니까 탄약 소비한 만큼 피해도 줄 수 있는 게 맞네요. 그럼 이거 꽤 쓸만하네요. 그죠? 등유 이거 좋은 건가요? 피오님이 지금 기름을 끼얹고 불질러서 데미지 확이라고 하시네요. 오케이.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러스트는 되게 공격처럼 생겨놓고서는, 근데 왜 킹유라고 하셨어요? 공격처럼 생겨놓고서는 피해를 회복하는 건 무슨 경우지? 오케이. 이거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이렇게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적이 활활 타는 걸 보면서 약간 즐기는 약간 그런 이상한 성향을 드러내는 뭐 그런 건가요? 오케이. 그래서 공포를 회복하는 그런 카드인데 뭐 사실 그렇게 쓸만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벤처러 모험가입니다. 비용이 4고요. 지식 아이콘 하나 있고, 소모품 3개 올라가고, 소모품 1개 소비를 해서 조사자가 조종한 자산 카드에 소모품을 놓거나 탄약 한 발 놓는 카드죠. 레알 적의 피해량 관련 카드였으면, 그쵸.
뭔가 되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이 생겼는데 실상은 공포를 회복하는 약간 뭐 불꽃놀이 같은 약간 그런 효과도 아니고 뭔가 조금 그렇네요. 그 다음에 모험가는 뭐 총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소모품 한 개 놓아주는 건데 총알 많이 쓰는 덱에는 넣을만 한가요? 근데 탄약을 4코스트 내고 탄약 한 발 올려놓는 거 이거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비상용 단도 서바이벌 라이프 근접 무기 2코스트짜리고요. 그 다음에 힘 아이콘 하나 붙어있네요. 이번 전투에서 플러스 1 힘을 얻고 적 단계에서 적 하나가 피해를 준 다음에 비상용 단도 소비를 해서 전투를 해서 이번 공격은 공격한 적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공격에서 플러스 2를 얻고 피해를 1 준다. 약간 그 단도의 수호자 버전 약간 그런 카드인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적이 나를 때리고 난 후에 쓸 수 있는 거라서 뭐라 해야 될까 좀 맞는 거를 전제로 해서 쓰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좋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됐을 때. 그래서 힘도 플러스 2나 해주고 피해도 1 주니까 조금 안전하게 추가 데미지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손 무기네요. 그 다음 수갑 요것도 뭐 말씀이 많으시던데 일단 2코스트짜리에 민첩 아이콘 하나 붙어있고요. 수갑이 적에게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회피, 그러니까 행동 하나를 써서 수갑이 적에게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피를 하고 인간형 적에게만 사용이 가능한데 회피가 힘을 대신 사용을 하고 성공하면 좋은 점, 액션 안 쓰고 공격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네요. 그쵸? 요거는 적단계 때 그냥 한 대 때리는 거니까 약간 짤짤이 남은 적들 때릴 때도 좋을 것 같고. 핸드커프 어쨌든 힘을 사용해서 회피를 하는데 방금 회피한 적한테 수갑을 붙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착된 적이 정예가 아니면 준비 상태로 될 수 없고 파멸이 놓일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약간 유이왕의 그 몬스터 수비 표시로 바꾸고 되게 바보 만드는 카드 있거든요.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대신에 이제 인간형 적한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사실은 아컴에서 인간형 적들이 그렇게 자주 출연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 광신도 시리즈 적이나 뭐 그런 애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회피를 해서 걔한테 붙인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회피를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카드인 거죠. 그러면은 얘는 에셋. 그러면 얘는 회피 인간형 적이 아니면 부착을 못하니까 그냥 계속 행동 한번 쓰면 회피할 수 있는 건가요? 계속? 그래서 뭔가 조금 사람들을 바보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적을 약간 그냥 계속 그 자리를 붙박이로 만들어버리는 약간 그런 영원히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준비도 안 되고 파멸도 안 놓이는 약간 요거 파멸 안 놓이는 것도 약간 그 광신도적들 표적으로 하는 약간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광신도적들은 이렇게 맨날 파멸 놓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약간 체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well prepared는 잘 준비한인데 일단은 그 경험치가 2가 있고요. 2원짜리 2코스짜리인데 얘 소진을 하면 자산 카드에 한 장 선택을 해서 능력값의 X를 얻는다. X는 선택한 자산에 일치하는 기술 기호의 개수이다. 이거 기술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네요. 스킬 아이콘 요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기술 기호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요거 있으면은 1짜리를 얻는 건가요? 그럼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소진하면은 이제 2 올라가고 이런 건가요? 근데 약간 요거 번역도 좀 이상하다. 잘 준비한, well prepared 이렇게 면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잘 준비한. 오케이. 그게 맞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1씩은 무조건 얻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자산 카드를 그냥 소진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을 조금 플러스 1이나 2 정도를 그냥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뭔가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망의 플레임스로어 화염방사기죠. 화염방사기 양손 무기에 신체 슬롯까지 끼는 거죠. 쓸데없이 약간 고증이 들어간
이렇게 몸에다 끼고 양손으로 잡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탄약이 4발 올라가는데 탄약 하나 소비해서 전투를 해서 나랑 가장 높은 전투값을 가진 적과 공격을 하는데 힘이 플러스 4나 되고 성공하면 일반적인 피해 주는 대신에 교전 중인 적에게 도합 4의 피해를 나누어서 할당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4를 다 몰빵해서 줘도 되고 아니면 나랑 붙어있는 애들한테 뭐 3, 1, 2, 2 뭐 이렇게 해서 나눠 줘도 된다라는 거죠. 조금 엄청나긴 하죠. 피해를 4를 줘도 되는데 붙은 적들한테 모두 다 이렇게 분배해서 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대신에 좀 슬롯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근데 이거는 되게 많이 쓰는 카드인 것 같고 특히 이 터부가 붙어있다라는 건 조금 쓸만한 카드라는 반증이죠. 자, 경험치가 1이 더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맥스 경험치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살 때 6 XP를 내고 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좋다라는 것 같아요. 너무 사기니까 6 경험치를 내고 사라 라고 하는 것 같고 힘 아이콘 2개, 만능 아이콘까지 붙어있네요. 근데 얘를 사실은 뭐 소모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까우니까. 기력 회복입니다. 이것도 참 번역이 의문스러웠어요. 세컨드 윈드인데 기력 회복으로 번역이 된 건 왜 그런지 좀 궁금하네요. 자, 영혼 카드고요. 비용 1원짜리고 당신의 첫 번째 행동에만 플레이가 가능한데 피해를 1만큼 회복을 하고 음모 카드 뽑았을 때는 2만큼 회복을 한답니다. 그러나 카드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사실 근데 얘는 뭐 1원짜리긴 한데 뭐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음모를 뽑은 다음에는 피해를 2만큼 획득할 수 있고 카드 한 장 뽑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쓸만한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내가 음모 카드를 뽑았는데 피해를 1밖에 회복을 못하면은 회복 못한다고 이 효과를 못 쓴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런 다음이니까 이 앞에 있는 효과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카드 한 장 뽑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실 기록 회복을 못 쓰는 게 된다고 하네요. 어차피 번역은 한국어판 출시되는 것에 맞춰서 새로운 번역으로 풀링 넣어서 곧 다 바뀝니다. 아, 오케이. 요거 뭐라고 번역됐을지 좀 궁금하네요. 세컨드 윈드 정발에는 내일 나오면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맞춤 탄약 경험치 3짜리고요 한숨 돌리기 한숨 돌리기 용도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신속입니다. 신속 키워드가 붙으면 행동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당신의 차례 동안 플레이를 하는데 당신이 위치한 장소의 조사자가 조종한 총 자산에 부착을 합니다. 해당 자산에 탄약 2발 놓고요. 부착된 자산으로 수행하는 괴물적에 대한 공격은 플러스 1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탄약 늘려주고 괴물적한테 플러스 1피해 주는 효과입니다. 아이콘은 힘 아이콘 하나랑 민첩 아이콘 하나를 가지고 있죠. 경험치 3 정도 써서 쓸만한 카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귀중한 총 같은 경우에는 쓸만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 얘도 총인가요? 화방도? 화방도 총이네. 예. 화방 같은 아이템에 놓으면 좀 괴랄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맞춤 탄약이 코어에 있는 1 경험치 탄약 3보다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탄약 3? 코어에 경험치 그 탄약이라는 카드가 있었나요? 괴물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괴물적은 또 은근 많아요. 뭐라 해야 될까 그 인간형 적 아니면 대부분 괴물형 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닌 적들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구울이나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괴물로 취급되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여기로는 제한이 붙어있는 건 별로 좋진 않은데 그냥 플러스 1 피해를 준다라고 되면 참 좋을 텐데 괴물적이라는 게 붙어있네요. 맞춤형 탄약은 추가 탄약과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속으로 탄약을 올린다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신속 아이콘으로 탄약을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 쓰지 않고 탄약을 좀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요 괴물적에 대한 피해는 약간 있으면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네요. 추가 장전 카드네요. 1경험치에 2원 예, 탄약 3개 올려주는 자 믿음직한 reliable이란 카드고 역시 경험치 1 들어가고요. 1코스짜리네요. 지식 붙어있고요. 적에 부착된 후에는
어떻게 탄약을 올리든 저 추가 피해는 계속 받습니다. 그렇네. 부착된 자산으로 수행하는 이라 되어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 넣어준 총알만이라고 되어 있진 않네요. 그것도 은근 꿀팁이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물품 카드 한 장에 부착합니다. 물품은 뭐가 물품일까요? 물품 카드. 요런 게 물품이네요. 화방 이런 거. 물품 카드 부착을 하는데 부착된 자산의 격발 기능 해결하는 동안 모든 영역이 플러스 1을 얻습니다. 뭔가 요거랑 요거랑 같이 쓰면 조금 좋을 것 같이 생기긴 했네요. 요것도 역시 조금 총알이나 물품을 강화시켜주는 카드. 탄약 보충 용도가 아니라 괴물적을 잡는 용도인데 대개 추종자들이 1에서 2 체력이라 무기 한 방에 가버리는 데 반해 괴물형 적은 체력이 비교적 높은 경우가 많아서 유효타 먹기는 해요. 오케이. 그쵸. 괴물적들이 은근 체력이 높죠. 인간형 적들이 은근 체력이 낮고.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또 코어를 해가지고 새삼 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범죄 현장. 범죄 현장이라고 하기에는 이분 표정이 너무, 그죠? 너무 평안해. 그죠? 자, 지식 아이콘과 힘 아이콘이 있고 비용이 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행동에만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단서 1개 발견합니다. 적 있는 경우에 단서 2개 발견하는데 틈새 공격 유발하지 않습니다. 자, 수호자가 단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죠. 약간 코어에 있었나요? 증거, 그 카드랑 조금 비슷한데 조금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제한이 있는 건 첫 번째 행동에만 플레이할 수가 있고 신속이 없다라는 거 정도가 있겠네요. 이건 실제로 많이 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가요? 좀 많이 쓰나요? 굳이 뭐 수호자가 단서를 욕심낼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자, 사격술입니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조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톡방에. 사격술은요 거의 안 쓰지만 자, 경험치가 1짜리네요. 신속 아이콘이 신속이 붙어있습니다. 당신이 총 또는 원거리 자산의 전투 기능 격발할 때 플레이합니다. 이번에 뭔가 총을 쓰기에 되게 좋게 만들어진 카드가 많네요. 그 다음에 원거리 자산 카드의 전투 기능 격발할 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이번 공격은 연결된 장소에 있는 적을 대상으로 수행해도 된다. 그러니까 한 칸 떨어져 있는 적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요 일러스트가 좀 잘 표현되고 있네요. 냉담한과 보복 키워드를 무시합니다. 냉담한은 이제 교전 중인 상태에만 때릴 수 있는 키워드인데 그거 무시하고 때릴 수 있고 보복 키워드도 무시를 한다는 건 실패를 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전 중이지 않은 적, 즉 그러니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애를 때릴 때에는 공격이 플러스 1 피해를 준다라고 되어 있죠. 뭔가 교전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때리는 데 의의가 있는 카드인 것 같고 피해도 주고 신속이라서 자산도 안전하게 행동도 지킬 수 있는 뭔가 그런 데 의의가 있는 카드 같네요. 1경험치짜리 정도면은 괜찮은 카드인 것 같아요. 신뢰가 가는 trusted, 아까 reliable이랑 되게 비슷한 단어인데 비용이 1 들고요. 맞다. 아까 범죄 현장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안 쓰지만 수갑 플레이로 소진시킨 상태로 교전을 걸어서 데리고 다니며 추궁하는 예능풀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수갑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단서를 발견하는 뭔가 그런 효과로 쓴다고 하네요. 예능이라는 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죠. 신뢰가 가는 의지 아이콘 하나가 있고요. 역시 신속입니다. 당신의 차례만 플레이가 가능하고 자산 카드에 부착을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을 하나씩 얻게 해주는, 그러니까 자산의 몸빵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자, 피해 일식입니다. 블러드 이클립스 비용 1짜리인데 경험치 3짜리고요. 의지 아이콘, 힘 아이콘 하나씩 있습니다. 추가 비용으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투, 이번 공격은 힘 대신 의지를 사용을 하고요. 이 카드의 비용, 아까 받았던 피해 하나당 의지를 얻고 공격은 플러스 1피해를 준다. 이해 불가능. 왜 쓰는 카드죠? 그죠? 굳이 수호자의 높은 힘을 냅두고 의지를 올려서 피해도 받고
그만큼 공격을 보정해서 피해를 플러스 1 피해만 주는 약간 요런 효과인데,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카드인지 모르겠네요. 경험치 3이나 드는 약간 그런 카드인데, 이게 뭐 의지를 조금 보정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효과가 아니야. 그냥 그때만 전투할 때만 쓰는 거라서 약간 일러스트랑 되게 잘 맞는 카드이긴 하네요. 이게 피를 받쳐서 그만큼 힘을 얻는 그런 효과인 것 같죠. 자, 용감무쌍입니다. 용감무쌍은 인털피드 1액션 4뎀은 희귀하죠. 4뎀인가요? 당신은 플러스 1 의지를 얻고 이번 공격은 플러스 1 피해만 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자, 용감무쌍입니다. 성공하면 용감무쌍을 당신의 플레이 영역에 둡니다. 용감무쌍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얻습니다. 플러스 1 힘, 플러스 1 지식, 플러스 1 어빌리티 무엇이죠? 아, 어질리티인가? 오케이. 민첩을 얻습니다. 추가 데미지이기 때문에 플러스 4데미긴 하죠. 카드의 비용을 받은 피 하나당.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번역 이상한 건가? 하나당 플러스 1을 얻고 하나당 플러스 1 피해를 주는 건가요? This attack use 의지 instead of him. You can get plus 1 의지 and deal. 아, and deal 플러스 1이구나. 그렇네요. 저는 이게 플러스 1 의지를 얻고 끝나고 그냥 플러스 1 피해만 준다는 건 줄 알았는데, 의지와 힘을 같이 올려주는 약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오케이. 아, 그러면 인정. 그쵸? 데미지를 최대 3까지 줄 수가 있죠. 오케이. 이해됨. 어쩐지 플러스 1 피해만 주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3경험치짜리인가 했네요. 자, 얘는 민첩을 얻습니다. 뭐래? 스킬 테스트 능력 카드군요. 아, 능력 카드인데 성공을 하면 약간 플레이 영역에 두고 내가 요런 효과를 얻는, 그리고 라운드 끝날 때 용감무쌍을 버리는 약간 그런 거죠. 오케이. 요건 약간 유이왕의 약간 함정 몬스터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의지 테스트를 할 때 써서 뭔가 펌핑 해주는 효과네요. 그 다음에 주도권을 갖다. 만능 아이콘 3개가 있네요. 좀 귀한 카드인 것 같은데, 당신이 수행하는 능력 테스트에만 소모할 수 있고 남한테 못 써준다는 거죠? 이번 조사자 단계에서 수행된 각 행동마다 주도권을 갖다는 플러스 만능 아이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쓰면 3개 다 쓰고, 두 번째 쓰면 하나 잃고 뭐 이런 건가? 아니지. 첫 번째 써도 하나 잃고 2개만 얻는 건가요? 그럼 두 번째 쓰면 한 개만 갖고 있고, 세 번째 쓰면 빵 개? 아직 이건 수행이 된 게 아니니까 그냥 첫 번째 쓰면 3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행동으로 요거를 take the initiative 쓰면? 아니지. 스킬 테스트니까. 그쵸. 첫 번째 공격이나 언제든 쓸 거니까. 보통은 조우 단계 때 많이 쓴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네. 다른 사람이 수행한 행동도 포함된다고요? 맞네. 그렇겠네. 그러면 뭐 2인풀에서 남이 행동 3번 다 하고 내가 쓰면 사실은 만능 아이콘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리송한 카드. 그 다음에 우르슬라 라운즈인데, 우르슬라는 맞다, 이거 이렇게 보지 말고 뭔가 이 조사자 전용 카드? 고유 카드? 그것도 보고 싶으니까 잠깐만요. 요걸로 보지 말고 어디 있더라, 요거에서 이걸로 보면 모여있던데? 안 모여있나? 이게 그 앤더슨 카드 맞죠? 오케이. 일단 우르슬라부터 좀 보고 내려올게요. 우르슬라는 조사자였는데, 탐구자였는데,
얘죠. 의지가 3이고 지식이 4고, 힘이 1이네. 진짜 전혀 공격하지 말라는. 약간 이번 조사자들 다 이렇게 좀 극단적인 능력치 가지고 있네요. 자, 체력치 정신 7이고, 어떤 장소로 이동한 후에 조사 행동을 수행한다. 라운드당 한 번 한정이다. 공짜 조사죠. 공짜 조사. 그죠? 다음에 엘더는 플러스 1이고 테스트가 종료된 후에 연결된 장소에 이동해야 된다. 약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조사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습니다. 탐구자 카드에 유물 카드를 0에서 4까지 중에 쓸 수가 있고 0에서 5의 중립 카드. 특이하게 유물 카드를 되게 넣을 수 있는 카드네요. 유물 카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 우르슬라 전용 카드부터 좀 볼까요? 이 친구죠. 미남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건가? 자, 이 친구 조력자인데 비용 3이고요. 의지 지식 테스트 하나, 지식 아이콘 하나에 만능 아이콘 하나 가지고 있고 체력 3에 정신력 2인데 황금 회중식의 해골 만능 열쇠 그거 좋은 카드라고 제가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카드들을 좀 쓸 수 있는 약간 이친 시대에 맞는 조사자인 것 같아요. 조금 이친 시대가 좀 탐구하는 약간 그런 효과니까. 자, 우르슬라 덱에 들어가는데 당신이 매 차례 수행하는 첫 번째 이동 또는 조사 행동은 틈새 공격 유발하지 않습니다. 매 차례에 수행하는 첫 번째 이동은 조사 행동을 조사 행동 틈새 공격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당신이 장소를 공개하거나 새로운 장소가 플레이어에게 놓인 후에 얘 소진하면 카드 한 장 뽑습니다. 우르슬라랑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긴 하네요. 확실히. 새로운 장소가 공개되거나 플레이어에게 들어오면 소진해서 카드 한 장 뽑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우르슬라 전용 약점인가요? 자, 뽑으면 폭로고요. 당신의 차례를 시작할 때 당신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차례가 끝날 때 당신이 이번 차례 동안 선택한 장소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공포를 2받고 다시 덱에 넣어서 셔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오 앤더슨 전용 조사자는 좋아 보이는데 우르슬라 거는 좀 안 좋아 보이네요. 오케이. 그니까 시작할 때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성공하지 못하면 공포를 2 받게 해주고 다시 덱에 넣어서 섞는 약간 렉스 머피 전용 약점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좀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우르슬라에게 카운터 칠 수 있는 그런 효과인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저희 이거 안 봤죠? 앤더슨 카드. 앤더슨은 이제 미치 브라운인데 고유 카드고요. 만능 아이콘 2개가 있고 비용이 3입니다. 조력자 슬롯이 2개가 추가되는데 조력자 슬롯에는 고유 조력자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조력자를 많이 쓰는 그 레오 앤더슨한테 또 좋은 효과인 것 같은데 고유 조력자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 미치 브라운 같은 애를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쵸, 이 별표가 붙어있는 친구를 못 놓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레오, 너는 나 없인 어디도 못 가. 그러니 너 역시 무슨 일 있었는데 나에게 말해주는 게 좋을걸? 뭐죠? 사귀는 사이인가요? 자, 피를 보다. 당신은 플레이형에 조종하고 있는 조력자 자산 한 장을 버리거나 소외에 있는 조력자 자산 카드를 모두 버려야 됩니다. 이 효과로 어떠한 자산 카드도 버려지지 않은 경우에 번역 안 돼 있죠. 않은 경우에 Shuffle both in blood back to into your deck. 오케이. 얘를 다시 덱에 넣어 셔플한대요. 이번 약점들은 굉장히 끈질긴 약점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필드에 깔려있는 거나 버리거나 페이에 있는 조력자 다 버리거나 이거 둘 다 안 되면은 다시 덱에 넣어서 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군요. 끈질긴 약점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사자 핀 에드워즈 전과자고요. 의지가 1. 극단적이죠. 얘는 의지 박약하네요. 다음 지식이 4고 힘 3에 민첩 4입니다. 체력 7이고 정신력 7입니다. 당신의 차례 도중 당신은 행동 한 번을 추가로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자동으로 레오 대 루카. 근데 이번 행동은 회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회피를 해야 되는 조사자. 자, 엘더 사인은 소진된 적마다 플러스 1이고 난이도보다 2 이상 높은 차에 성공하면 위치한 장소에서 단서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요 난이도보다 2 이상 요거는 약간 이 초록색 카드들에 좀 많이 붙어있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회피를 조금 자주 하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소진된 적마다 능력을 보정을 받고 난이도보다 높은 차 성공하면 단서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불법 카드 신기하네요. 또 불법 카드를 또 0에서 5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신기하게 원래 보통 해당하는 클래스는 5까지 다 넣을 수 있는데 얘는 0에서 3까지의 무법자 카드밖에 못 넣습니다. 다음 0에서 5의 중립 카드랑 레벨 0의 다른 탐구자 카드 또는 생존자 카드 최다 5장까지 넣을 수 있네요. 되게 구성하는데 머리 아프겠다. 오케이. 자, 얘는 전용 카드 뭐 있나 봅시다. 현재까지도 불법은 많지 않습니다. 자, 참고하세요 여러분들. 얘 불법 카드 조금 많이 쓸 수 있는 카드인데 불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 자식은 생긴 것만 봐도 참 사악하게 생겼네요. 그죠? 자, 비용 0짜리네요. 만능 아이콘 하나 있고요. 당신이 있는 장소에 준비 상태인 적이 없는 경우에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조금 회피를 의식한 소진 상태인 적이 있으면 또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버린 카드 더미 혹은 당신의 덱 맨이 9장에서 불법 카드 찾아서 뽑습니다. 당신의 덱을 찾은 경우 밀수품을 당신의 덱에 넣고 섞습니다. 얘는 덱에서 찾았을 경우에는 덱에 다시 넣을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 불법이요? 무법자 빼고 불법은 2장 뿐입니다. 그러면 뭐 사실상 지금까지는 그렇게 쓸만하지 않은 약간 그런 카드네요. 오케이. 그렇다고 합니다. 불법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좀 큰 흠이네요. 그래서 이 카드도 불법 카드를 찾는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카드도 그렇게 쓸만하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핀의 믿음직한 38구경. 얘 불법이네요. 얘 불법이고요. 비용 2고 테스트 아이콘은 민첩 아이콘에 만능 아이콘 하나 붙어있습니다. 신속이고요. 탄약이 3발 올라갑니다. 탄약 1발 소비하면 플러스 2 힘을 얻고 교전 중이 아닌 경우에 플러스 1 피해도 줍니다. 또 역시 회피를 염두에 둔 효과인데 오케이, 그저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조사자 아니죠, 네 번째 조사자죠. 마테오 신부님. 의지 4에 지식 3에 힘 2에 민첩 3인데 얘는 좀 극단적이지 않네요. 1짜리가 없네요. 오케이. 체력이 6이고 정신력이 8이다. 신비주의자 포지션이죠. 어떤 조사자가 혼돈 토큰을 공개한 후에 공개한 혼돈 토큰을 취소하고 대신 엘더 사인으로 간주합니다. 좀 강력한데? 아니, 이 밤에 라이브? 제가 퇴근하고 오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밤에 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더군요. 저도 남들처럼 7시에 라이브 켜서 12시에 끄고 싶어요. 어쨌든 게임당 한 번이긴 하지만 조금 특이한 효과네요. 좀 믿음직스럽겠다. 오케이. 게임당 한 번. 그래요. 뭐 어떻게 쓸 수 있을지는 또 어떻게 뭐에 따라 달려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엘더 사인은 자동 성공 나왔네요. 자동 성공.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후에 둘 중 하나 선택해도 됩니다. 카드 한 장 뽑고 전환 게 어떤지 행동 한번 추가로 하던지. 이것도 좋네요. 잠깐만. 그러면 얘는 지가 이거 뽑고 이걸로 간주해도 되네요. 게임당이라는 게 한 시나리오인가요? 한 사이클인가요? 게임은 보통 한 시나리오를 얘기를 해요. 그나마 한 캠페인당 한 번이면 조금 그렇죠. 네, 조금 그렇죠.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좀 그래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오케이. 엘더 사인 효과도 굉장히 좋죠. 카드 한 장 뽑고 전환계도 획득을 하고 행동 한번 추가로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엘더 사인 나오면 조금 무야호를 해도 되겠네요. 마테오 고대 표식 효과는 풀확장 가더라도 제일 좋은 고대 표식 효과로 유명합니다. 오케이. 그쵸. 제가 봤던 어떤 효과보다 너무 좋아요. 그쵸. 보통 다른 조사자는 엘더 사인에 붙은 효과가 있으면 좋다, 약간 요 정도인데 상황에 좀 잘 맞으면 조금 좋다 요런 느낌이라면 마테오는 조금 나오면 무조건 좋은 약간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근데 마테오 신부님은 사실 이 앞면도 좀 특이하지만 이 뒷면이 또 조금 특이해요. 요거 때문이죠. 당신은 추가 경험치 5를 받고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는 요 효과 때문에
조금 많이 재밌는 효과가 되죠. 그죠? 다른 조사자들은 당연히 이제 경험치 0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마테오 신부님은 뭐 신으로부터의 선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치를 5나 받고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초반부터 조금 이제 경험치가 높은 카드를 넣고 시작할 수가 있는 효과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자 카드 0에서 5 다 넣을 수 있고요. 0에서 3의 축복 카드, 축복받은 카드, 아까 그 봤던 그런 카드, 축복받은 카드 넣을 수 있고 중립 카드 넣을 수 있습니다. 약간 신부님이라서 이렇게 약간 축성해주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이그의 뱀한테 쫓기는 약간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시나리오면 마테오 상당히 사기캐군요. 사기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전빵이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촉수가 또 잘 나오면 너무 잘 나와서 언제 취소를 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의 효과는 여기 이거 아닌데 저 아까 얘는 뭐야? 현행범 붙잡히다. 얘도 핀 건가요? 제가 이거 안 보고 넘어간 건가요? 핀. 맞네. 현행범. 그쵸. 요거 봐야죠. 이거 핀 거예요, 핀. 폭로, 당신이 있는 장소와 인접한 장소에 있는 모든 적은 준비 상태가 됩니다. 역시 회피를 조금 주요로 하는 조사자이기 때문에 다 준비 상태로 바꿔버리면서 카운터 치는 약점이고요. 인접한 장소에 있는 모든 사냥꾼 적이 한 칸 이동하게 만드는 효과고, 이 효과로 적이 이동하지 않은 경우 역시 대게 넣고 셔플하는 조금 끈질긴 약점을 가지고 있군요. 이번 이친 시대의 약점들 조금 끈질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테오 거죠. 요 마테오 거도 축복받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가지고 있네요. 비용이 2에 의지 아이콘 하나에 만능 아이콘 하나 붙어 있고요. 봉인, 엘더 사인을 여기에 봉인을 한다고 하네요. 봉인은 꺼내서 여기다가 놓는 거래요. 그 다음에 이 카드에 토큰이 봉인되어 있는 한 당신은 의지도 플러스 1 얻어요. 당신이 혼돈 주머니에서 혼돈 토큰 공개하려고 할 때 시대의 고서를 버리고 이 카드에 봉인된 엘더 사인을 혼돈 주머니에서 공개된 것처럼 해결하고요. 추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요 마테오 신부의 이 좋았던 이 효과를 무조건 쓸 수 있게 해주는 카드를, 무조건 좋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엘더를 봉인을 해야 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요 효과를 언제 쓸지에 따라서 좀 달려있을 것 같긴 한데 재미있는 효과인 것 같아요, 마테오 신부님. 그 다음 이그의 뱀, 고유 약점입니다. 적이죠. 인간형 괴물 뱀이라고 되어 있고 힘이 2고 체력 3이고 회피가 2입니다. 그 다음에 데미지 값은 피해 1 주고 공포 1 붙습니다. 사냥꾼이고요. 마테오 신부님만 쫓습니다. 혼돈 주머니에서 엘더 토큰을 찾아서 이그의 뱀에 봉인을 합니다. 아까 그 신부님이 굉장히 엘더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그의 뱀이 먼저 나오게 되면 엘더를 여기에 봉인을 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당연히 이 이그의 뱀이 쓰러지면 엘더는 다시 혼돈 주머니에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요게 먼저 나오냐 요게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 그 다음에 요거죠. 케빈 라이트. 가장 재미있는, 이친 시대에서 가장 재미있는 조사자예요. 의지랑 힘이랑 지식이랑 민첩이 죄다 빵이죠. 거기다가 체력도 6이고 정신력도 6이에요. 어디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걸까요? 자, 요거 봅시다. 공포마다 의지랑 지식이 플러스 1이 올라가고요. 피해마다 힘이랑 민첩이 플러스 1이 올라가요. 즉 얘는 자해를 해서 조금 능력을 펌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엘더는요 특이하게 플러스 0이에요. 당신은 피해 혹은 공포를 1 회복하거나 직접적인 피해 공포를 1 받아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와, 켈빈. 그쵸. 반응이 벌써부터 뜨거운데 좋아요. 부마자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카드죠. 롤라에 이어서 좀 예능을 찍을 수도 있는 이론상 9999라 되어 있죠. 왜 이론상 9999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역시 엘더도 얘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는 걸 회복하게 해줄 수 있거나 이스의 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의 키가 있죠. 맞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카르코사로 가는 길에 있는 이스의 키, 이스의 열쇠. 그거까지 합치면 그렇죠. 켈빈은 이론상으로 9999까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카드죠. 조사자도요. 오케이. 직접적인 피해 혹은 공포를 일반큼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펌핑하거나 회복을 하거나 하라는 거죠. 자, 뭐 얘게는 능력이 덱 구성할 때 0에서 5 생존자 카드, 그 다음에 0에서 3의 영혼 카드가 있습니다. 영혼 카드나 중립 카드 따로 되어 있는데, 영혼 카드 중엔 또 쓸만한 카드가 좀 뭐가 있겠죠? 아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영혼 카드는 수호자 카드가 좀 많다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 자식의 전용 카드 보시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영혼 수사 켈빈. 역시 영혼으로 번역돼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요거는 아직 확정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죠. 아, 근데 그 전에 영혼 카드가 이미 있었잖아요. 아니었나? 어쨌든 비용 1이고 힘 아이콘 하나에 만능 아이콘 하나인데 자산 카드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오케이. 자산처럼 생기지 않았네. 영혼의 복서 나다니엘 조. 나다니엘 조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켈빈 라이트 덱 한정이고요. 직접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공포를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할당해도 됩니다. 자, 원래 직접적인 피해랑 직접적인 공포는 자산의 할당이 불가능한데, 특이하게 이제 그거에 카운터 치는 카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카드가 있으면 요 카드에 직접적인 피해나 공포를 할당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켈빈이 좀 죽을 것 같을 때 요게다 좀 할당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와서는 특성을 바꾸면 전부 리프린트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영혼 수사 켈빈과 영혼의 복서 너사니엘의 전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령의 목소리 저주 카드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해야 돼. 직접적인 피해 1 받고 육체적인 트라우마 하나 겪어. 직접적인 공포 받고 정신적인 트라우마 하나 겪어. 까딱 잘못하면 줄타기 하던 켈빈을 골로 보내버릴 수 있는 카드. 거기에다가 트라우마까지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이거는 좀 잘만 하면 켈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잘못된 타이밍에 나오면 켈빈은 골로 보낼 수도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조사자였고요. 아까 보던 거 수호자 카드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나다니엘도 빨리 나와서 저 같이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언제 나오는 걸까요?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코보게에서 뉴스를 낼 때마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케이. 아까 저희 우르슬라 보다가 말았죠? 우르슬라는 자 여기 이번에 이친 시대에 나왔던 퀘스트 템입니다. 여기 에인션트 스톤 이 경험치가 1짜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해독되지 않은 친구들은 경험치가 없었는데 얘는 넣는 걸로도 경험치가 1이 들어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코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지식 아이콘 하나 있고, 조사를 해서 장막값을 3을 추가를 하고요. 조사를 성공하면 단서 한 개를 추가로 발견하고요. 고대의 돌 버리고 캠페인 기록지에 돌을 식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여기에 X를 썼는데 X는 능력 테스트의 난이도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막값이 2인 곳에서 요 효과를 쓰면 5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코어에는 용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르코사에는 석판이었나요? 그게 있었고, 요번에는 요게 있는 거죠. 확실히 시리즈 진행될수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캐릭터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켈빈 제외. 오케이. 자, 그럼 요거 해석하면 뭐가 나오나 한번 봅시다. 요거 나옵니다. 경험치가 4나 들어가는데 향상시키면 3만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 자산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돌 판별되지 않으면서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일상초 향상밖에 안 되네요. 또한 당신의 캠페인 기록지에 돌을 판별했다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즉 얘가 있어야 되고 얘를 판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사용인데 비밀이 올라가는데, 비밀은 아까 우리 요거 기록했던 거 있잖아요. 난이도 값 기록했던 만큼 숫자
그 수만큼의 비밀이 올라가고요. 당신이 아무 숫자의 카드를 뽑았을 때 그만큼의 비밀을 소비를 해서 숫자의 카드를 뽑았을 때 카드를 뽑았을 때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 있는 적 하나한테 소비한 비밀만큼의 피해를 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정리 단계에서도 되겠고요. 어떤 효과로든 카드를 뽑았을 때 비밀을 버리고 피해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피해를 좀 주기 힘든 이 조사자한테 피해를 주는 효과를 추가를 해줬네요. 오케이. 이론상으로 되게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장. 자, 고대의 돌. 이번엔 두 번째 버전입니다. 마음의 조화 버전인데 역시 경험치 똑같습니다. 자산을 추가하기 위해선 똑같습니다. 고대의 돌 향상시켜야 되고요. 비밀도 똑같습니다. 아까 장막값, 난이도 값으로 적어 놓은 거. 아무 숫자 카드를 뽑을 때 역시 비밀 소비하는 건 똑같고, 공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인데, 사실 저 같으면 앞에 있는 걸로 향상시킬 것 같아요. 피해주는 걸로. 민티판이 저걸로 민티니치 스톤 덱을 짭니다. 쓰레기 줍기 카드 효과로. 민티판이 이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죠? 뭐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서투른 분석.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효과예요. 영소 카드 아니구나. 영소 카드죠. 자, 덱당 한 장이 한정인데 당신이 판별되지 않음 또는 해독되지 않음, 즉 퀘스트 카드들이 있죠, 탐구자에. 그거에 별칭을 가진 카드를 향상시킬 때마다 해당 카드의 두 번째 사본을 경험치 소비 없이, 즉 공짜로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경우 당신은 향상하려는 카드 두 장을 가능한 후보군에서 무작위로 선택해야 된다는 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산성 요객을 얻고 싶었는데 막 강장제 이런 거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떻게 쓰냐면 아까 민티판이 민피니티 스톤 덱을 짠다고 했는데, 쓰레기 줍기 카드 효과로 버린 더미에 있는 자산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맞네. 그렇게 해서 계속 피해를 올려둘 수도 있겠네요. 애시당초에 그 캠페인 기록지에 있는 만큼 계속 올리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예능을 더해주는 약간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그 향상된 카드들을 덱에 공짜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별로 쓸모도 없는 향상 카드를 내 덱에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향상하는 카드들이 다 좋아서, 그쵸? 한번 재밌게 써볼 만한 카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경험치 아끼기 효과죠. 오케이. 그 다음에 STA 이빨. 당신은 음모 카드의 기능을 해결하는 동안 의지랑 민첩이 플러스 1이 됩니다. 당신이 음모 카드의 기능을 해결하는 동안 발생하는 능력 테스트를 성공한 이후에 ST 이빨을 소진합니다. 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능력 카드, 음모 카드에서 능력 테스트 성공하면 카드 한 장 뽑는 효과를 가지고 있군요. 자, 아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카드가 두 장인데 랜덤으로 고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죠? 그냥 이렇게 슥슥슥 뽑아서 탁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 엘러 호로비츠 박사, 고유자산이죠. 한 장 한 장만 들어있어요, 저 버전이. 한 장 한 장만 들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버전들이 두 장 중 한 장만 랜덤으로 고르는 거 두 번 해야 되는데, 오케이. 서투른 분석은 실전성이 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WY님이. 그걸 못한다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이 박사는 자산 조력자 카드죠. 조력자인데
체력이 플러스 체력이 1이고 정신력이 2입니다. 거의 다 쓴다고 하네요. 무작위로 안 고르면 쓸 수 있겠죠. 써야겠죠. 그죠? 얘가 플레이 영역에 들어왔을 때 덱 맨 위에서 유물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찾아서 여기에 부착을 하고요. 덱 섞습니다. 유물 자산 카드는 슬롯을 차지하지 않는 카드죠. 슬롯 하나를 그냥 얘한테 주는,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내요. 이색의 나침반 비용 2고요. 경험치도 2가 듭니다. 나침반 소진을 하면요. 위치한 장소는 마이너스 X 장막값을 얻는데 X는 당신이 위치한 장소와 연결된 장소의 숫자다. 뭐 중심부 장소에 쓰면은 뭐 4개까지도 줄여줄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겠네요. 적어도 한 2 정도는 장막값이 내려갈 것 같기는 한데 지식값이 원래 높은 탐구자가 굳이 써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그죠? 퀘스템들 있는 거 다 때려박고 서투른 문장이라 써보고 싶네요. 그죠? 로망이죠, 로망. 용액이랑 고등교육이랑 그 다음에 저거 해독판이었나요? 그것까지 다 넣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스톤까지 다 넣고 돌리면 꿀잼일 것 같긴 하네요. 추후에 저 카드는 미스케토닉 대학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저 카드라 함은 이 카드인가요? Otherworldly Compass. 근데 어떠한 장소랑도 연결되지 않은 장소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어쨌든 그 다음 재빠른 공부. 얘는 공부하는 게 맞나? 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얘는 민첩 아이콘이랑 의지 아이콘이 있고요. 당신이 단서 한 개를 소비하고 재빠른 공부를 소진을 하면 능력 테스트에서 플러스 3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단서 하나를 바치고 소진시키면 능력 테스트 3을 얻는, 단서를 얻기 편한 조사자들에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능력값을 공급해줄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험치 3 쓰는 정신의 양식 비밀 3개 올려놓고요. 장신의 양식 소진하고 비밀 1개를 소비하면 의지를 0을 테스트를 한다고요? 오케이. 난이도에 넘쳐 성공한 수치당 카드 한 장을 뽑고 그 다음 최대 손피해 크기를 넘어서서 가지고 있는 카드 한 장당 공포를 1만큼 받습니다. 뭐 카드를 미친듯이 뽑을 수도 있는 카드인 것 같죠? 그렇네요. 탐구자가 쓰면 진짜 카드 많이 뽑을 수 있겠다. 대신에 그 리스크로 카드가 8장 이상이 넘어가면, 기본으로 8장이니까 8장 초과가 되면 그만큼 공포를 받을 수도 있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뽑기에 특화된 카드. 아까 고대돌과 같이 연계 카드이죠. 그렇네요. 그 다음 프나코틱 필사본. 경험치가 5짜리예요. 물품 유물 서적이고요. 이거 서적으로 치는 거 너무 웃기다. 그죠? 자, 비밀 3개인데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 있는 조사자가 폭로 효과로 능력 테스트를 수행하려고 할 때 비밀 1개 소비하면 톤돈 토큰 공개 안 해. 비밀 1개 소비하면 조사자 한 명 선택해서 능력 테스트 톤돈 토큰 공개 안 해. 와우. 혼돈 토큰을 공개하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치가 5일만 하네요. 대신에 비밀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 효과를 쓸 수 있는 건 3번 정도 뿐이라는 거겠죠? 재밌는 효과들이 많네요. 고대의 것을 발굴하다. 비용 1짜리고요. 지식이 2개가 있고요. 아이콘이 조사합니다. 당신의 손에서 탐구자 카드를 한 대 선택을 해서 이번 능력 테스트의 난이도는 비용과 같아집니다. 탐구자 카드에 적혀있는 비용과 같아지고요. 성공을 하면 반서를 발견하는 대신 자산을 플레이 영역에 놓습니다. 유물 특성이 있으면 카드도 한 장 뽑을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그냥 결국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 유물 카드를 자산 카드를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유물이면 카드도 한 장 뽑을 수 있고. 그 다음 설득입니다. 설득은 통찰, 속임수. 비용 2. 테스트 아이콘은 의지랑 지식 1입니다. 아까 고대돌과 같이 오케이.
당신이 있는 장소의 약점이 아닌 인간형 적 하나를 선택하고 지식을 3테스트해서 이 테스트는 선택한 적의 공포감만큼 난이도가 증가를 하고, 성공하면 선택한 적을 조우덱에 넣고 조우덱을 섞어. 선택한 적이 정예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피해. 인간형 적 하나를 선택하고 지식 테스트를 하는 거죠. 왜 굳이? 인간형 적들은 체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적들일 텐데 지식 테스트를 3을 해서 돌려보내는, 설득시키는 거죠. 돌아가! 이러면서. 대신에 특이한 건 이제 정예 인간형 적인 경우에도, 보통 정예는 예외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예여도 덱으로 돌리진 않지만 자동으로 회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약점 노출, 원래 있던 카드의 향상 버전입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경험치가 3이 들어가고요. 신속 있습니다. 아무 플레이어의 요 행동 기회에 플레이를 합니다. 당신 있는 장소에 적 하나 선택을 해서 지식을 X를 테스트를 하는데, X는 선택한 적의 전투값이고요. 당신이 성공한 경우 이번 단계에 수행되는 다음 공격에서의 선택된 적의 전투값을 0으로 간주하고 카드 한 장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을 전투값을 0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지식에 성공을 하면. 그러면 때리기가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네요. 그죠? 전투값을 비교를 하게 될 테니까 전투값이 낮은 조사자도 팰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벤트 카드죠. 여름이 아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탄총 쓰는 수호자가 써주면 좋아하겠네요. 그렇네요. 그 다음 유리한 고지. 강의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속입니다. 어떤 조사자의 차례의 장소가 플레이 영역에 들어오거나 공개된 후에 플레이를 하고요. 해당 조사자의 차례가 끝날 때까지 장막값을 마이너스 1합니다. 해당 장소의 단서 1개를 다른 장소로 옮겨도 됩니다. 왜 쓰는 거지? 우르슬라랑 같이 쓰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오케이. 장막값을 낮춰주는 것도 딱히 필요가 없을 테고. 단서 1개를 왜 장소로 옮기죠? 잠깐만. 인접한 장소, 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허그 속의 진실. 이거 되게 아컴 호러 카드 게임 일러스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약간 무슨 딕싯 같은 느낌의 일러스트. 지식이 2가 달려있고요. 비용 2입니다. 당신이 있는 장소에서 단서가 있는 경우에 비밀 2개를 올려놓습니다. 아까 우리 비밀 소모하는 카드 많았었죠. 거기에 비밀 충전해주는 카드고요. 단서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있긴 합니다. 요거 되게 재밌죠. 앨리스에서 나온 대사인데, 내가 미쳤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앨리스가 말하니까, 너는 미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으면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테니까 라고 채셔 고양이가 이야기를 했죠. 의미심장하죠. 되게. 넌 미친 게 틀림없어. 네가 미치지 않았다면 아커버러 카드 게임 사지 않았을 테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진정한 이해.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기능을 통한 능력 테스트를 할 때에만 소모를 하고요. 성공을 하면 당신이 있는 장소 단서 1개를 발견을 합니다. 이것도 굳이 왜 쓰는 진짜 뭐 잘 모르겠는, 시나리오에 있는 능력 테스트를 할 때 성공하면 단서 발견하는 카드입니다. 켈빈 아까 살펴봤고요. 구석에 몰리다. 경험치가 2짜리인데요. 자유격발이죠. 당신의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면 당신은 이번 능력 테스트에서 플러스 2 능력값을 얻습니다. 패의 카드 한 장을 버리고 능력을 2 펌핑 시켜주는 거는 좀 안정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 경험치가 1짜리고요. 자원은 2가 됩니다. 의지 아이콘 하나가 있고요. 시행착오에 시도가 없으면 시행착오를 버립니다. 특이하게 시도를 3번 올려놓는 그런 컨셉이죠. 기술 테스트가 실패한 후에 당신이 소유한 기술 카드가 소비되었다면 시행착오를 소진하고 시도를 한 번 소비합니다. 해당 기술 카드를 손으로 돌립니다. 기술 테스트가 아니고 스킬 테스트죠. 스킬 테스트가 실패를 하면 그 소모된, 그러니까 그 커밋한 카드를 다시 패로 되돌리게 해주는, 진짜 이 뭐라 해야 될까, 시행착오와 맞는 효과인 것 같고요.
일러스트랑도 되게 잘 맞는 게 여기 화살이 이미 두 발이 박혀 있고 얘가 지금 화살 한 발 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가 세 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 한 번 소진을 하면 소비를 하면 실패했던 능력 테스트가 능력 테스트에 소모했던 카드를 다시 패로 되돌리는 카드죠. 예토전생이라고 하시네요. 그쵸. 패로 다시 되돌려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카드. 야우틀. 아까 ST의 이친 자식 그 S가 뱀 아닌가요? 뱀 그 팔찌였던 것 같은데. 자, 야우틀 소진을 하면요 조력자 자산입니다. 능력 테스트 동안 당신은 당신의 버린 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에 능력 기호와 일치하도록 각 기술의 보너스를 얻습니다. 이때 만능 아이콘을 세지 않습니다. 당신의 매니 카드를 버립니다. 차례당 한 번 한 점. 얘도 묘지에 있는 카드를 쓰는 효과네요. 오케이. 뭐 묘지에 있는 카드를 좀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사자가 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스로 덤핑하는 효과도 있고요. 거의 무조건 1은 올려줄 수 있는 약간 그런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스킬 사용, 실패, 시도, 스킬 엔드로 재사용하면 딱 끝이네. 그쵸? 패로 다시 되돌아가서 또 한 번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절박함이라 쓰면 괜찮다고 하십니다. 사냥꾼 소총. 이것도 되게 재밌는 컨셉이더라고요. 탄약 3발이 올라가는데 경험치가 3짜리거든요. 탄약 한 발을 소비하면 전투하는데 일단 힘이 플러스 3 펌핑이 되죠. 거기다가 플러스 2 피해도 줘요. 그러니까 조금 되게 안정적인데, 근데 문제는 이번 공격에서 해골이나 자동 실패가 공개되면 소총이 막힙니다. 오케이. 소총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소총을 다시 쓰려면 요거를 행동 하나 써서 소총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도 펌핑을 많이 해주고 피해도 조금 많이 줄 수 있는데, 대신에 막혀버리면은 행동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좀 골치 아픈 카드가 되는 카드죠. 이것도 되게 컨셉이랑 잘 맞죠. 옛날 소총이다 보니까 막히니까 그걸 뚫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의 양손 무기입니다. 재미있는 카드. 이 카드는 좀 잘 쓰이나요? 잘 모르겠네요. 혼자 힘으로 경험치가 3짜리네요. 비용은 2고요. 조사사장 한장 한정이고요. 자산 카드입니다. 당신이 조력자 슬롯을 차지하는 자산 카드를 조종하면 혼자 힘으로를 버리고요. 당신이 생존자 카드를 플레이할 때 혼자 힘으로 소진을 하면 이벤트의 비용을 이만큼 줄입니다. 조력자 자산 카드를 소진하면 버리고 대신에 이벤트 비용은 이만큼 줄여주는 효과. 이벤트 많이 쓰는 덱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래도 한 자루 정도는 딜 펌핑용으로는 괜찮은 듯. 오케이. 두 자루는 좀 오바라고 하시는 거죠. 막히면 진짜 기분 더럽긴 하겠다. 경험에서 배우다. 비용 0짜리에 만능 아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속입니다. 당신이 실패한 능력 테스트가 종료한 후에 플레이를 합니다. 실패한 테스트의 모든 효과는 해결한 이유입니다. 그 테스트 다시 시도해서 플러스 2 능력값 썼습니다. 끈질긴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패해서 다시 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서 다시 해라. 그런 효과인 거죠. 근데 사실은 요행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요행과 다른 점은 뭘까요? 얘는 어차피 플러스 2를 해서 다시 시도를 하는 건데, 요행은 실패하려고 할 때 그 능력치만큼 그냥 올려주니까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카드의 쓰임새를 잘 모르겠다. 그 다음 뒤바뀌는 운명. 마법 축복받은입니다. 비용 1이고 경험치가 3이나 드네요. 신속이고요. 아무 자유격발 윈도우 플레이어 행동 기회에 플레이할 수 있고요. 정해적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약점이 아닌 음모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버립니다. 영혼이라 영혼술사가 쓰나. 이거 영혼이었나요? 그렇네. 영혼이었네. 이게 뭔 말이에요? 정해적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Choose to and discard from one a known weakness treachery that is not attached to an elite enemy. 이게 뭔 말이에요?
정해적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약점이 아닌 음모카드 한 장 선택해서 버린다? 음모카드가 부착이 되는 경우도 있나?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버린대요. 근데 뭐지?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 이게 왜 3경험치짜리지? 요행이랑 다른 점은 요행이랑 같이 넣을 수... 오케이. 요행도 넣고 이것도 넣는다. 오케이. 부착형 음모가 아닌 거는 다 되고 정해적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약점이 아닌 음모 카드 한 장을 선택해서 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 2장 꽉꽉. 2장 다 넣는다고 하시는군요. 오케이. 부착형 음모 중에서는 정해적에게 부착된 음모를 제외하고 가능하다고요. 그 중에서 약점은 안 되고 다른 음모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음모를 버리게 한다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쵸? 거기다 신속이라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남의 위험 영역에 있는 음모 버려줄 수 있는 건가요? 오케이. 요거는 벼락 맞은 탑 카드인 것 같죠? 여기 찢어져 있는 이 카드. 다음 뜻밖의 어마어마한 카드라고 하네요. 그쵸? 저분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카드가 맞습니다. 뜻밖의 행운 비용 2짜리고요. 신속 아이콘 2개 붙어 있습니다. 신속 당신이 정예가 아닌 적을 대상으로 한 회피 테스트에서 난이도보다 2 이하의 차이로 능력 테스트에 실패한 후 플레이하는데 그 적을 아예 맨 위에 저우덱 위로 돌려버린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게다가 신속이니까. 그죠? 실패했으면 아예 그냥 덱을 되돌려버리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가? 어쨌든. 역경에 맞서서 이거 엘드리치 호러에서 많이 봤던 일러스트죠. 하지만 솔플 1인 조사자인 나는 쓸 수 없다. 이런 거겠죠. 근데 저도 원래 솔플 했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솔플에도 1인 2조사자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얘도 영혼이네요. 의지랑 힘이랑 민첩이 하나씩 있고 신속입니다. 능력값보다 높은 난이도의 능력 테스트 수행하려고 할 때 플레이하고요. 능력 테스트에서 혼돈 토큰 X개를 추가로 공개하는데 X개는 기본 능력값과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공격이 1인데 뭐 공격 3짜리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제 2만큼 추가로 공개를 하는 거죠. 2개만큼 공개를 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지나갔는데 Live and Learn의 장점은 촉수에도 안 먹힌다라는 거죠. 촉수에도 먹힌다는 거죠. 이거 그렇네요. 실패한 후니까. 그렇네. 오케이. 요행은 촉수를 쓰면 촉수가 나오면 그냥 쓸모가 없어지는 반면에 요 카드는 촉수가 나와도 다시 할 수 있다. 이조사자가 더 좋은 거 맞는데 캐릭 부황 때문에 하지만 몰입이 안 돼서 그것도 맞아요. 핸드 관리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좀 재미있는 효과인 것 같죠. 요거 그쵸? 내가 선택한 카드만 이제 선택한 토큰만 처리할 수 있는 인내, perseverance. 오케이. 신속입니다. 신속 되게 많네요. 당신이 피해 또는 공포를 할당하고 그 피해 또는 공포로 인해 쓰러지려 할 때 플레이를 해요. 이거 좀 괜찮은데요? 이거 되게 특이하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약간 공포나 피해를 4만큼 없애버리는 이게 오히려 경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치가 없네. 오케이. 이것도 영혼이네요.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걸어서 살거머리처럼 올라오는 이거 되게 재밌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쵸?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않아. 거기다가 의지 아이콘 2개까지 붙어있죠. 그쵸? 이렇게 더블 아이콘 붙어있는 경우 많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즉석무기.
전술 즉흥입니다. 비용이 1이고요. 당신은 즉석 무기를 당신의 버린 카드 더미에서 플레이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 경우에는 효과를 해결한 이후 즉석 무기를 덱에 넣고 셔플을 합니다. 전투, 이번 공격에서 공격당한 적은 마이너스 1 전투값을 얻습니다. 당신 즉석 무기를 버린 카드 더미에서 플레이한 경우 플러스 1 피해를 줍니다. 묘지에서 이제 지 스스로 발송할 수 있는 이벤트 카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묘지에서 발동할 경우 플러스 1도 피해를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일러스트 되게 잘 그렸다. 그죠? 그 다음 즉석 방벽. 이거는 즉석 무기고 이건 즉석 방벽이야. 얘도 전술 즉흥이죠. 오케이. 역시 묘지에서 발동해도 되고요. 카드 역시 똑같습니다. 묘지에서 발송할 경우에는 덱에 넣고 셔플. 자, 마이너스 1 회피 값을 얻습니다. 버린 카드 덤에서 발동할 경우에는 능력값과 난이도의 차이만큼의 회피 값을 가지는 적도 추가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컨셉의 카드네요. 대신에 얘는 전투값을, 얘는 회피값을 떨어뜨리는 카드고요. 이게 세트네. 자, 얘도 세트죠. 역시 버린 카드 더미에서 발동할 수 있고, 버린 카드 더미에서 발동했을 경우에는 단서도 추가로 발견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 장막값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카드죠. 요릭 데려와라고 하시죠. 요릭도 묘지기라서 묘지에 있는 카드 파울로 쓰는 효과라서. 기절의 일격. 이거 제가 저기 썸네일에 넣었는데 이거는 일로 가는 무기요. 사실 저는 이게 무슨 효과인지도 모르고 넣었는데 이 적이 불쌍해지는 일러스트 아컴에서 진짜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보통 조사자가 되게 불쌍하게 그려지는데 적이 되게 불쌍하게 그려지고 있죠. 심지어 요 플레이버 텍스트도 third, 쿵 뭐 이런 거죠. 빡! 약간 이런 거죠. 그죠? 힘 아이콘 하나가 있고요. 공격 도중 능력 테스트에 성공을 하면 공격한 적을 회피할 수도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라스트 찬스. 야, 만능 아이콘이 5개 있죠. 그죠? 다른 카드가 소모되지 않은 능력 테스트에만 소모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카드만 소모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다른 모든 카드는 이번 능력 테스트에 소모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카드를 첫 번째로 쓰고 다른 카드 소모한다.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는 패에 있는 카드 한 장당 이 만능 아이콘을 이렇게 잃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패 한 장당 만능 아이콘을 잃어버리는. 그럼 패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빛을 발하는 효과인 것 같습니다. 패 관리를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 장쯤은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 키워드가 도박수. 지도 알고 있는 거지. 그치? 자신감을 얻다. 이거 봐요. 이 너무 슬프잖아. 그쵸? 이 약간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의 사진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는 이런 여인의 모습. 이미 뭐 옷은 다 해졌어. 그죠? 자, 능력 테스트당 한 장을 소모를 하고요. 아무 종류의 능력 테스트 소모해도 되는데요. 실패하면요, 카드 2장 뽑고 자원 2개 뽑습니다. 헉? 뭐야, 약간 이런 효과랑 같이 쓰면 이 친구는 이 친구 약간 죽는 느낌 아니야? 이 친구 이미 죽고 대신에 약간 용기를 얻어서 적에게 덤볐으나 얘는 죽고 약간 유품을 남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쵸? 요거랑 정반대죠. 약간 몹이 불쌍해지는, 그쵸? 조사자가 불쌍해지는 약간 요런. 핀 받고요. 롤라 산티아고 제2의 롤라입니다. 롤라가 2명이야. 자, 이 친구는요, 비용 3이고요. 경험치가 3입니다. 지식 아이콘 2개가 있고요. 체력이랑 정신력 각각 2입니다. 당신은 플러스 1 지식과 플러스 1 민쳐버렸습니다. 요거 자체로도 이미 조금 쓸만한 게 되죠? 롤라 산티아고 소진을 하면 자원 X개를 소비를 해서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 단수 한 개를 발견하는데 장막감만큼의 자원을 소비를 해서 단수 한 개를 발견하는, 오케이.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제니랑 좀 잘 어울리는 카드이려나요? 오케이. 그 다음 무모한 도박꾼.
자원 3개를 소비를 하고요. 무모한 도박꾼을 소진을 해서요. 이번 테스트에 성공을 하면요. 이번 테스트에서 플러스 2 능력을 얻고요. 성공하면 자원 3개를 되로 다시 얻어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 3개를 내면 플러스 2 능력값을 얻고 성공하면 다시 가지고 오는, 돈 내고 돈 먹는 효과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원 3개를 내는 정도면. 트레저 헌터, 요것도 뭔가 아딱 일러스트 아닌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얘는 조력자 자산인데 최정이 2고 지식 아이콘 하나 있죠. 유지 단계가 끝날 때, 업킵 페이스가 끝날 때, 업킵 페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정리 단계로 알고 있어요. 정리 단계가 끝날 때 자원 한 개를 지불하거나 보물사냥꾼 버려야 되고요. 특이하게 무법자의 지식을 업시켜주는, 항시 업시켜주는 카드입니다. 오케이. 빌려온 시간, borrowed time, 이거 조금 엄청 좋은 카드로 기억하거든요. 의식 카드고요. 특별입니다. 의지랑 민첩 아이콘 하나씩 있고요. 자원 한 개를 올려놔요. 이 자원을 클릭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빌려온 시간에는 클릭이 3개가 최대 제한이 되고요. 4차례가 시작할 때 빌려온 시간에는 클릭을 모두 제거를 하고요. 이번 차례 제거한 클릭 숫자만큼 추가로 행동해도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3개를 어떻게 올려놓죠? 자원 1개를 올려놔. 행동 하나 쓰면. 시작할 때. 오케이. 요거 행동 써서 계속 올려놓은 다음에 다음번에 쓰면 되겠네요. 아까 메가턴 만들 때 좋은 효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펜스, 작물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돈에 눈이 먼 인간이 드디어 이 촉수도 팔고 있는 모습 대단하죠? 그 다음 당신이 사례 동안 불법 카드를 플레이할 때 작물매매 소진하면요, 불법 카드는 신속 키워드를 얻고요, 이미 신속 키워드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도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카드가 별로 없다고 했으니까 이 카드도 그렇게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네요. 행동 하나로 클릭. 오케이. 자, 반가운 친구 하나 있습니다. 걱정마, 내가 저 친구를 잘 알아 라고 레우데 루카라고 되게 좋은 조력자 카드 있죠. 걔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치장된 해골, 요거 약간 그 영화 뭐죠? 걔 그 누구야?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생각나네요. 저주받은이고요. 비용 0인데요. 민첩 아이콘 하나가 있고요. 충전을 0개를 충전을 하고요. 당신이 있는 장소에 있는 조사자, 조력자 자산 카드 또는 적이 쓰러질 때 자원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치장된 해골에 놓고 가전된 자원은 충전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누군가 쓰러질 때마다 여기에 자원 한 개를 올려놓는 거죠. 충전 한 개를 소비를 하면 카드 한 장 뽑고, 오! 잘 쓰면 좀 좋은 카드인 것 같네요. 오케이. 괜찮은 카드인 것 같죠. 근데 조사자가 쓰러질 때 지가 유리한 효과를 처리하다니 진짜 약간 무법자는 좀 쓰레기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콜트 소형권총 탄약 5발 들어가고요. 탄약 한 발 소비를 하면 플러스 1 힘에 플러스 1 피해를 줍니다. 무난하죠? 근데 문제는 이번 라운드 끝날 때 소형권총 이거 버린대요. 왜 쓰는 거지? 오케이. 왜 버리게 만든 거지? 그 다음 해골 열쇠입니다. 특별 신속이네요. 비용 3이고요. 경험치가 2짜리입니다. 해골 열쇠가 당신의 플레이어에게 있으면 위치한 장소에 부착하고요. 부착되어 있으면 떼어내고 장막값을 1로 바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행동 하나 써서 붙이고 부착되어 있으면 다시 가지고 와서 장막값 1로 만드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문을 여는 약간 그런 효과를 잘 살렸죠. 장막값 1로 바꾸는. 5발 전탄 발사도 가능하겠네요. 요거 그렇긴 한데 굳이 이거를 전탄 발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법자는 무기가 없나요? 요런 거밖에? 아니지 않나? 오케이. 무법자는 총이 없나? 행운의 담뱃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여기 키워드에 행운이 없어가지고 렉스머피도 렉스머피는 이제 행운템을 못 끼는데, 이제
렉스머피도 낄 수 있는 유일한 행운템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법자는 접칼, 이경험치짜리 빼곤 다 후지입니다. 그래서 저런 카드가 있는 거군요. 자, 당신이 난이도보다 2 이상의 차이로 나온 항상 나오죠. 2 이상의 차이 성공한 경우에는 요 소진에서 카드 한 장 뽑는 무난무난한 효과. 이것 좀 처리해봐. 이거 영어 제목이 You handle this one 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기 수호자 카드에 있는 이건 내가 처리하지와 되게 반대되는 카드죠. 이거 되게 재미있는 카드인데 신속이고요. 내가 위험이 아닌 조우 카드를 뽑았을 때 그 카드를 해결하기 전에 다른 조사자를 선택해서 그 조사자한테 그걸 줘. 그 다음에 저는 그 조사자한테 자원 한 개 주는 줄 알았거든요. 미안하니까. 근데 자원도 내가 먹어. 그러니까 내가 위험이 아닌 카드를 뽑았어? 그러면 그걸 다른 조사한테 줘? 그리고 자원은 내가 먹어. 쓰레기죠 진짜. 진짜 나쁜 애들인 것 같아요. 무법자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죠 양아치들인 것 같죠. 어떡하겠어. 근데 남한테 이거 해주면 진짜 꿀잼일 것 같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뭐 이상한 거 뽑아놓고서는 남한테 이거 딱 쓰고 야 이거 네가 해 약간 이러면서 심지어 자원도 안 내도 돼. 약간 언제나 쓸 수 있고 심지어 신속이야. 막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번쯤은 넣어서 같이 하는 사람의 혈압을 올려주고 싶은 카드. 몰래 빠져나오기. 비용이고요. 지식이랑 회피 아이콘 하나씩 있습니다. 회피합니다. 이번 회피 시도는 당신의 지식을 능력값을 더하고요. 정해가 아닌 적을 대상으로 한 난이도보다 2 이상 차이를 성공을 하면 회피한 적은 다음 유지 단계의 다음 업킵 페이스 정리 단계겠죠? 준비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피 한번 안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소진 상태로 두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그쵸. 아쿠아는 항상 그런 식이지. 엿듣기. 뭐 엿들을 게 있나요? 이 뒤에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통찰 속임수. 비용 1이고요. 당신이 있는 장소에 교전하지 않는 적 하나 선택을 해서 지식 테스트 X를 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X는 회피값이고요. 적에 성공을 하면 잔서 2개를 발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교전하지 않은 적. 요것도 약간 핀이 쓰면 좋을 만한 카드네요. 그죠? 소진시켜 놓고 그 적한테 테스트를 해서 단서 발견하고 튀는 약간 요런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날 너무 신나죠? 페이데이. 불법 아니 월급날 왜 불법이야? 숙명이고요. 자, 비용 0이고요. 대신 경험치가 1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번 차례에 수행한 행동 하나마다 자원을 한 개 얻습니다. 이 행동도 포함하고요. 당신의 차례인 경우 당신의 차례 맞춥니다. 그냥 맨 마지막 턴에 쓰고 자원 많이 얻고 차례 맞추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왜 불법이냐면 월급날인데 약간 돈 안 가져가고 더 귀한 걸 가져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불법인 것 같아요. 그죠? 일러가 너무 그죠? 너무 혁신적이야. 그죠? 자, 최후의 일격입니다.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 적 하나한테 피해 1 주고요. 이 효과로 적 쓰러지면요 카드 한 장 뽑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해 1 주고 쓰러지면 카드도 한 장 뽑을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의 차례라면 차례를 종료하는데 틈새 공격도 유발하지 않아. 오케이. 이건 내 얼굴 챙길게 이런 거겠죠. 그쵸?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최후의 일격.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피해 1 주고 카드도 뽑을 수 있고 틈새 공격도 유발 안 하는 요런 카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 커밋 할 때도 좋겠죠? 힘이 아이콘이 2개가 붙어 있으니까. 올인. 이거 골 때리는 카드더라고요. 행운 카드인데요. 경험치가 5짜리인데 능력 테스트당 최대 한 장을 소모를 할 수가 있는데 성공하면 능력값이 난이도를 넘어선 차이만큼 카드를 뽑아요. 최대 5장까지 뽑을 수 있고요. 이 효과로 뽑힌 약점은 해결하지 않고 당신의 덱에 넣고 당신의 덱에 섞습니다 라고 되어있죠. 즉 5장의 카드를 맥시멈으로 뽑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뽑을 때 약점조차 해결하지 않게만 안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너무 안정적으로 카드를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스킬 카드이기 때문에 능력 카드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이미 안정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기여를 하는 거고요. 능력 난이도 되게 만만한 데서 하면은 패보충할 때 굉장히 좋겠죠. 게다가 타부가 붙어 있습니다. 타부는요 이 카드가
아, 올인을 게임에서 제거한다. 그쵸. 다시 못쓰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게 되는군요. 능력 테스트의 끝에 리무브 하니까 제거, 이 올인을 제거하는, 다시 못쓰게 만드는 터부가 걸렸습니다. 청부업자. 회피 시도에서 성공하면 이번 차례 동안 회피한 적에게 주는 첫 번째 피해는 플러스 1 피해를 줍니다. 회피 시도에 성공하면 이번 차례 동안 회피한 적에게 주는 첫 번째 피해는 플러스, 아, 회피한 적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피해 1 준대요. 그쵸. 자, 신비주의자 카드 넘어왔는데, 신비주의자 카드 이번 약간 부착 컨셉이 많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혼돈 토큰이나 아니면 특정 카드를 요 위에다가 놓고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고대 표식 수정. 비용 3에 경험치 3짜리인데요. 봉인 플러스 1 혼돈 토큰이나 엘더 사인 혼돈 토큰 하나를 여기다 놓고요. 내 능력값이 모두 다 플러스 1을 얻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1이나 엘더 사인, 즉 내가 유리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저런 혼돈 토큰을 빼놓고 안정적으로 나의 능력을 올려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죠. 플러스 1 정도 봉인하고 요거 정도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괜찮죠. 공업파편. 마법이고요. 비용 3의 경험치 3짜리입니다. 충전 1개를 소비하거나 공업파편에 봉인한 혼돈 토큰 1개를 해방합니다. 전투, 이번 전투는 힘 대신에 의지 사용하고요. 공격은 플러스 1 피해를 줍니다. 당신은 공업파편에 봉인된 0, 그러니까 그 0 혼돈 토큰마다 플러스 1을 얻습니다. 우리 봉인 아까 요거 0짜리 요거 하나 봉인한다고 했었죠. 자, 이번 공격에서 공개된 0 토큰을 공업파편에 봉인합니다. 이번 공격은 이렇게 공개된 0 토큰만큼 추가 피해를 줍니다. 0에 굉장히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치 3짜리를 써서 쓸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르리에의 안개. 비용 2짜리고요. 신속 아이콘 하나 있고요. 충전 1개를 소비를 하면 회피를 하는데 의지로 회피를 합니다. 성공을 하면 회피한 후에 이동도 할 수가 있고요. 회피 테스트에서 특수 아이콘이 있는 토큰이 공개된 경우에는 카드 한 장을 버리게 만듭니다. 자, 상향 버전도 있습니다. 경험치가 4로 올랐네요. 충전이 늘었죠? 1개가 늘었고요. 역시 회피를 할 때 의지를 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의지 펌핑을 해주는 게 달라졌네요. 플러스 3 의지를 얻습니다. 역시 이동해도 되고요. 요건 똑같습니다. 선택해서 버리는 건. 미래를 상기하다. 경험치 2짜리고요. 의지랑 뭐죠? 지식이랑 민첩 아이콘이 있고, 수행하는 능력 테스트가 시작할 때마다 미래를 상기하다가 준비 상태이면 혼돈 토큰 하나를 선언하고요. 혼돈 토큰이 공개가 되면 미래를 상기하다를 소진을 해서 플러스 2 효과를 얻는. 이거 뭐죠? 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뽑을지 알아야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죠? 왜 쓰는 거죠? 내가 뭘 뽑을지 어떻게 알아? 혹시 뭐 주작하는 효과가 있나? 아니면 아까 근데 마테오는 뽑는 게 아니지 않나요? 오케이. 어쨌든 뭐 그런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맞추면 플러스 2 능력값을 얻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보호주문. 1 코스트에 1 경험치고 의지 아이콘 하나 붙어있습니다. 그룹당 플레이 영역에 보호주문 4분 2개 한정이고요. 자동 실패를 제외한 아무거나 봉인하고 하면 되고요. 차례가 끝날 때마다 자원 한 개를 소비하거나 보호주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안 좋은 토큰 1개를 봉인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해골이 나오면 안 좋다, 그럼 해골을 여기다가 봉인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대신에 유지 코스트가 계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연구. 영속이죠. 영속은 깔고 시작하는 거라서 코스트 없습니다. 당신이 비전 연구를 구입할 때 정트 하나를 얻고요. 캠페인의 각 시나리오가 종료된 이후에 다음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이전에 향상하는 첫 번째 마법 카드의 향상 비용을 1만큼 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나리오와 시나리오 사이에 업그레이드 마법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경험치 비용을 하나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 마법 카드 많이 쓰시는 덱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 맥브라이드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자. 정신력이 3이고 체력이 1이고요. 비용 2입니다. 당신이 혼돈 토큰 공개하려고 할 때 얘를 소진을 하면 혼돈 토큰 1개 대신 3개 공개해서 2개 선택하고 하나 무시해요. 일러스트 굉장히 무섭죠. 3개를 뽑아서 2개를 선택하고 하나를 무시한다.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더 안 좋은 토큰이 2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라 할까, 자동 실패는 확실하게 피할 수 있겠죠. 3개를 공개해서 그 3개 중에 1개가 자동 실패면 나머지 2개를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7번째 징후의 봉인. 얘는 무려 자동 실패를 봉인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아마 경험치가 5인 거겠죠? 충전도 7개나 올라가요. 7번째 징후의 봉인에 충전이 없거나 플레이 영역을 떠나면 7번째 징후의 봉인은 게임 제거합니다. 아무 능력 테스트에서 요 애들이 공개가 된 이후에 충전 1개를 제거합니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너무 재밌는 카드인데 이거? 7번 얘가 공개가 될 때까지 이 자동 실패, 촉촉이를 영원히 봉인하는 약간 그런 되게 재미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걸 누가 써주면 내가 쓰기는 싫고 남이 써주면 되게 든든하긴 하겠다. 이게 필수로 없다라는 게 진짜 큰 위안이 되거든요. 아쿠아모로에서는, 아딱에서는. 다음에 크로토니안 석. 비용 3짜리고요. 봉인. 4개 중에 하나를 봉인하는 거겠죠? 그쵸? 당신이 능력 테스트에 자동 실패 토큰을 공개를 하면 얘를 당신의 손으로 되돌린대요. 그러니까 또 좀 안 좋은 애들을 봉인시켜 놓는다에 의의가 있는 카드죠. 무효화 마법. 비용 2짜리인데 경험치가 2짜리입니다. 신속입니다. 신속. 신비주의자 신속은 또 간만에 보는 것 같네요. 당신의 장소의 능력 테스트에 요거 애들이 공개가 될 때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혼돈 토큰 취소. 보통 얘네들 안 좋은 애들이니까 그냥 취소. 깔끔한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오케이. 여기 되게 중2병스러운 대사. Not on my watch.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엔 안 되지. 어두운 예언 점술 카드고요. 비용 1입니다. 의지랑 민첩이 하나씩 붙어 있고요. 신속. 당신이 혼돈 토큰 공개하려고 할 때 플레이할 수 있고요. 1개 대신에 5개 혼돈 토큰 공개를 해요. 그래서 요 특수 토큰 1개를 선택해서 해결하고요. 나머지는 무시합니다. 공개된 모든 토큰이 해당 기호가 아닌 경우에는 원하는 토큰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무시합니다. 얘도 되게 좀 안정적일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그쵸? 좀 주작치는 카드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번에. 혼돈 토큰 가지고 주작치는. 예감. 이거 일러스트 너무 징그러워. 그죠? 약간 아쿠아모러 극혐 이상형 월드컵, 극혐 일러스트 이상형 월드컵 들어가면 한 8강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일러스트죠. 자, 신속. 요때에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예감을 플레이 영역에 놓고요. 이때 혼돈 주머니에서 혼돈 토큰 하나를 무작위 공개를 해서요. 여기 봉인을 한대요. 혼돈 토큰을 혼돈 주머니에서 공개하라고 할 때요. 이 카드에 봉인된 혼돈 토큰을요. 공개한 것처럼 해결을 하고요. 버린대요. 되게 도박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를 공개를 해서 얘한테 놓고 그 다음에 그 카드가 그 토큰이 좀 괜찮으면 그 토큰을 대신 쓰는 약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쓰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신속이다 보니까. 그 다음 이거 되게 무슨, 이것도 되게 아딱 일러스트 안 같아. 이거 되게 무슨 뭐라 해야 될까, 아그리콜라 확장판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일러스트 아니에요? 자, 희생. 당신이 조종하는 신비주의자 자산 카드 한 장을 버리고요. 그런 다음 카드장 뽑거나 자원 3개를 얻고요. 혹은 도합 3이 되도록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카드 2장 뽑고 자원 1개 얻고 자원 2개 얻고 카드 1장 뽑고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패에 있는 신비주의자 카드 한 장 버리고, 그쵸? 근데 신비주의자 자산 카드네요. 요러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대신에 경험치가 1 있다라는 거. 도치된. 이거는 되게 잘 뽑았죠? 일러를. 누가 봐도 딱 도치된 느낌이잖아. 그치? 막 이런.
자, 조사 도중에 성공하면 당신이 수정한 자산카드 하나에 충전 또는 비밀 한 개를 놓습니다. 조사 성공하면 비밀 충전해주는 카드죠. 잔잔한 무지의 머나먼 항해. 잔잔한 무지의 섬으로의 머나먼 항해. 이거 크툴루 책에 원래 원본에 나와있지 않나요 이거?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 너무 약간 웡 닮았네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크툴루의 부름에 나오는 멘트입니다. 오케이, 뭔가 그런 것 같았어. 오케이, 경험치가 2짜리고요 만능 아이콘 하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너무 깔끔하죠? 이번 테스트에서 얘 효과 무시하고요 수정치도 포함해서 무시를 한답니다. 깔끔하죠? 안돼, nope. 그죠? 진짜 이거 딱 내면서 안돼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자동 실패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있네요. 오케이. 자, 요거 스폰데 이거 진짜 재밌는 카드더라고요. 나중에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인가요? 끝났나요? 이거 다 받고. 아, 여기는 이제 중립 카드다. 오케이. 헤미스피릭 맵 밤구형 지도. 얘는 당신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가 2개 이상이면 플러스 1 의지랑 플러스 1 지식을 얻고요. 4개 이상이면 또 요거를 추가로 얻어요. 재미있는 카드일 것 같긴 한데 경험치를 3이나 쓰면서 갖고 올 필요가 있나? 싶네요. 아까 그 콤파스 그거랑 같이 쓰면 아더월드리 콤파스였나요? 그거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제가 영어 선생님이어서 영어 발음 하나는 좋습니다. 다음 백팩. 요것도 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백팩은 얘가 플레이어 영역에 들어왔을 때 6장 중에서 물품이나 보급 카드를 3장 찾아서 여기 뒤에 뒷면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백팩에 있는 카드는 손에 있는 카드처럼 플레이해도 되고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버려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버리는 거지? 그쵸?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 가방 버리나? 그죠? 되게 신기한 약간 그런 카드죠. 물품이나 보급을 여기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보온병, 털보스.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오케이. 당장 얘가 물품 카드죠. 그러니까 얘를 딱 여기 넣으면 되겠죠. 백팩에 든든하게. 자, 소모품 3개가 올라갑니다. 보온병 소진을 하면요. 소모품 1개 소비를 하고요. 얘를 소진을 하면요. 피해 1 회복할 수가 있고요. 육체적 트라우마가 2가 있으면 피해 2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온병 소진을 하면요. 공포를 1 회복할 수 있는데 정트가 2 이상이면 공포를 2 회복한답니다. 오케이, 뭐 그냥 피해 회복해주고 공포 회복해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대신에 4원이나 낸다라는 게 조금 크리티컬이죠.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거 아까 봤죠? 이것도 봤죠? 이것도 받고 요거 있죠. 이거 재밌는 카드예요. 캐캐 묵은 검. 이것도 역시 경험치가 5나 먹는데 캐캐 묵은 검이 준비 상태인 경우에는 전투를 해서 행동 하나 써서 전투할 수가 있는데 당신은 플러스 2 힘을 얻고요. 플러스 1 피해도 줘요. 얘를 소진을 하면요. 전투를 할 때 의지를 더해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격은 플러스 3 피해를 주고요. 정해적을 쓰러뜨리면 카드도 3장 뽑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할 때도 좋지만 소진해서 공격하면 더 좋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의지를 더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공격도 많이 펌핑이 되고 플러스 3 피해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원래 주는 피해까지 하면 플러스 4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4 피해를 주는 약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정해적에 대해서도 뭔가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되게 재밌는 효과입니다. 트렌치코트. 멋있죠? 자, 당신은 회피 시도 동안 플러스 1 민첩을 얻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효과입니다. 피해도 2 막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랜드는 넥타이를 풀고 목자를 비껴 쓰고 코트의 깃을 올리는 등 자신의 모습이 훌륭하게 남세스러워 보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나같이 제비를 바친다. 이게 롤랜드라는 건가? 롤랜드 안 같은데. 그쵸? 롤랜드의 까오를 나타내는 플레이브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받고요. 이거 화려한 활, 원거리 무기입니다. 얼마 없는 원거리 무기죠. 얼마 없나요? 아닌가? 총은 다 원거리인가?
자, 비용 4고요. 경험치가 3인데요. 화려한 활 위에 탄약 한 발을 올려놔요. 화살인데 탄약을 올려놓습니다. 자, 탄약 한 발을 소비를 하면요. 전투를 하는데요. 힘 대신에 민첩 사용을 하고요. 민첩도 플러스 2가 되고요. 공격도 플러스, 피해도 플러스 2를 주는. 그러니까 민첩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데, 민첩 보정도 해주고, 피해도 보정을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와우. 행동 하나를 써서 탄약도 보급할 수 있는, 이거 괜찮네요. 약간 민첩이 높은 조사자들이 쓰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그죠? 경험치 3짜리 정도. 그죠? 이거 받고 이건 뭐죠? 이거 기본 약점이네. 이번에 새로 들어간 약점이네요. 그죠? 비용이 약점을 플레이하는데 비용을 내요? 와, 제 부조리에 이거. 그쵸? 당신이 위치한 장소에 조사자면 피해를 이만큼 받아야 돼요. 강제, 게임이 종료하거나 당시 탈락할 때 어둠 계약이 손에 있는 경우에는 어둠의 계약을 이해했다. 저는 폭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걸 누가 이원 내고 써? 이랬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이거를 쓰고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폐해에 있을 경우에, 그죠? 폐해에 있을 경우에, 그죠? 실패의 대가, 즉 어둠의 계약을 실패했을 때 요거를 되게 넣는 거죠. 얘 빼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약점도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자, 그 약점 업그레이드가 뭐냐? 없나 이 밑에? 이거다. 여기 있어요. 얘죠. 실패 대가.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이제 얘가 실패를 해가지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못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못 죽인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좀 뭐랄까 피폐해진 모습으로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피해를 이만큼 받고 공포를 이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를 그냥 그대로 폐에 넣고 끝내면 얘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얘는 뽑자마자 그냥 PA 공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도 올려놔요. 그러니까 자체 고대약 효과도 있죠. 그리고 이 효과는 주요 사건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얘 다시 제거하고요. 얘를 또 넣어요. 그쵸? 진짜 토 나온다. 자, 그런데 그 진정한 토 나올 것 같은 카드는 이 카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카드죠. 비운. 자, 이게 바로 아쿠아모러 톡방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바로 그 카드. 둠드. 저는 맨 처음에 막 둠드 하시길래, 그죠? 막 뭐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막 둠피스트 드로우 막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둠드예요. 둠드 이거 일단 비운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발에서는. 자, 캠페인 모드 한정이고요. 폭로 들어오는 순간 공포 1 받습니다. 당신의 캠페인 기록지 아래에 파멸이 다가온다라고 적고요. 이미 적혀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또 뽑혔을 때에는 비운을 제거를 하고 저주받은 운명을 찾아서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자, 저주받은 운명은 뭐냐? 얘예요. 자, 요 일러스트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역시 딱 들어오면 이번엔 공포를 2 받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적거든요. 근데 이미 또 적혀있어. 또 뽑혔어. 이 저주받은 운명이 또 뽑혀가지고 이걸 적어야 되는데 이미 있네? 그러면 얘를 또 제거를 해서 이번에 마지막 종이 울리다를 찾아서 덱의 가장 아래에 놓습니다. 자, 종이 울리다는 뭐냐? 이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던 요 설계도 요 그림이 스케치가 이번엔 여기로 들어가 있죠. 무덤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 폭로 역시 들어오자마자 써야 되는 거죠. 죽음의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당신은 사망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사망한다라는 게 뭐죠, 얘들아? 뭐죠? 저도 모르게 직업병으로 얘들아라고 또 할 뻔했어요. 자, 사망은 뭡니까? 영영빠이죠. 영영빠이. 말도 안 되는 약점이에요, 이거는. 무슨 약점 주제에, 심지어 기본 약점이죠, 요거. 둠드. 어디 갔어? 이거, 기본 약점인데, 그냥 무장을 뽑았는데, 이거 나오면은, 진짜 게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토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뽑으면 요걸로 진화, 요거 한 번 더 뽑으면 요걸로 진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 폐기, 내가 열심히 업그레이드 시켜놨던 거 싹 다 폐기하고 새로운 조사자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망은요 쓰러지다랑 다른 거예요. 쓰러진 조사자는 다음 시나리오에서 다시 부활해서 쓸 수 있지만 사망은 그냥 끝. 새로운 조사자로 다시 하셔야 돼요. 오케이? 다음 시나리오 하시고 싶으면.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약점이 있죠. 둠도 임팩트 강에서 눈치 못 챘는데 실패의 대가 EPA 공포 1도 정말 세네요. 그쵸? 이번에 기본 약점들이 진짜 세요. 오케이. 얘는 뭐죠? 아, 얘는 아까 봤던 카드죠. 그쵸? 다 봤던 카드고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조우 카드인 것 같고요. 네, 캠페인 전용 약점 맞습니다. 여기 적혀있죠? 캠페인 모드에서만 한정이다. 즉 독시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독립 시나리오란다. 이거를 독립 시나리오라고 쓸 때에는 필요 없는 거가 되겠죠.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이걸 다 뽑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조사자 카드가 되게 컨셉이 확실해서 좋은 것 같고요. 뭐라 할까, 약점 대신에 이제 이 캐릭터 고유 약점이나 아니면 이 기본적으로 추가된 기본 약점들이 상당히 조금 집요한 점이 있다라는 거가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작용해서 이친 시대를 조금 최고 난이도의 캠페인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거와 별도로 이친 시대 난이도 자체도 캠페인 난이도 자체도 좀 높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높은데 이런 약점들까지 같이 추가가 되면 진짜 던져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무섭긴 하네요. 카르코사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기대하면서 샀는데 얘는 되게 무서워하면서 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 카드 다 살펴봤고요. 내일 이제 주문하는 날이죠. 내일 아니고 이제 곧 오늘이네요. 4월 1일이니까. 그래서 내일 아마 좀 넉넉하게 풀릴 것 같아요. 이친 시대 매물도 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실물 카드 좀 만져보면서 방송 같이 하도록 합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